백현동부터 기소, 재판 대장정 이제 시작입니다. 백현동을 먼저 불리기소한 이유는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시죠.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위례 의혹과 병합, 검찰은 브로커 청탁에 따라 성남 도계공을 배제한 것, 민간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서 성남시에 200억을 손해보게 했다라며 백현동 의혹만 먼저 불리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백현동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영장 판사가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 시정농단 사건이다.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라며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이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자신 있다. 아예 영장이 기각돼도 이거는 이 대표 관여가 의심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검찰의 일종의 자신감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백현동, 대북송금, 유진교사 있잖아요. 근데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유진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소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유진교사부터 기소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백현동부터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백현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툼이 여전히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 증거를 차지하는데 검찰은 이제 직접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진상이형이 있으니까 잘 봐줘라 할지 그런 이제 경기도 공무원이랄지 유동규랄지 이런 인적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이런 서류들이 있고 중간에 공무원들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영장 범죄 사실 중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일단 백현동부터 좀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진교사하고 대북송금은 뭐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송금이 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된 그 사건이 수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그러면 사실 수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수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유진교사는 이제 조만간에 기소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기소될 사건하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까지 합치면 한 5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 법정에서 살해야 할 정도의 그러한 재판의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반응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첫 응답이 기소냐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거세게 나왔습니다.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마십시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힙니다.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까?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보궐선거 지고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당 일각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게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몸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일단 검찰 기소에는 정신 못 차렸냐 좀 불쾌한 반응이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런 논평은 대변인 논평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든 제대로 벌은 벌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덮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착각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이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어쨌든 이번에 어떤 투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과 또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조금 더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공작 혹은 기획 수사가 아닌가 과잉
그 압수수색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하자면 구속 수사의 그 어떤 그 의지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판과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불구속 기소 속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답변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죄가 있다면 배임죄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승인해줬다라는 취지의 답변인데 저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 의견 들어보죠. 최영도 의원님 네네. 나오셨는데 네. 박근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사업 승인했다. 이건 역시 이 발언이 이제 거짓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직선거법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짓이죠. 그리고 이건 지금 그 땅을 가보시면은 백현동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어떻게 저런 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뒤에 옹벽을 보십시오. 옹벽이 높이가 한 5, 60m 됩니다. 그 대단한 그 농벽인데 난 오히려 보고서 야 우리 건축 기술이 대단하구나 저런데 저걸 입주민들 아직도 등기 안 되죠? 등기 됐나요? 등기는 됐군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토지 이용이라는 게 등급이 네. 있습니다. 그걸 4종인가요? 상향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에서는 지금 저거지 않습니까? 그걸 성남도시공사가 했으면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를 돕던 지인에게 주기 위해서 측근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누굴 줘라라고 했던 사실이 지금 주요 그 기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무슨 보궐선거가 마치자마자 정적 죽이기냐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보름달이 뜨고 있는데 이 보름달 봐라 내가 보름달이 나를 비추게 뜬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참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속이라는 것은 불구속 재판이 또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특히나 권력자들 경우에 보면은 뭐 1%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죄받았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정정당당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불구속 재판 받고 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달이 나를 비추니까 나를 위해서 떴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 정말 주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앞둔 재판만 이제 3건이다, 최소 3건이다, 더 늘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재판이군요. 그리고 17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플러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병합됐어요. 대북송금 위증교사 추가 기소하면 재판이 최대 5건까지 갈 수 있다. 현재 3건 추가되면 5건. 박소연 수석님,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재판을 대북송금의 뭐 위증교사까지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5건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재판만 벌써 엄청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끝난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시점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 민주당이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타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현동의 영장이 지난달 27일 날 기각이 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직접적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5일 만에 무슨 직접적인 증거가 그러면 늘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판사가 검찰에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 성남시정과 같은 이러한 어떤 배임 혐의의 어떤 케이스를 사례를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15일 만에 그다음에 그것도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불구속을 기소함으로써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걸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임상 절묘하게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추가된 검찰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기소함으로써 이 뉴스에 등장하게 만드는 이런 절묘한 타임을 노렸다라는 의심을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이밍의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검찰의 주장이 앞에서 했던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것과 공모, 수법, 내용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논리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만큼은 오히려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또 출석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의 문제나 그다음에 위증 교사의 문제가 기소가 된다면 최소한 5번 이런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재명의 그 재판 대표의 재판 출석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그런 건 뭐 충분하게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